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처분 시점에 한 번 더 내고 그 현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게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부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상속의 모든 것 김영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현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망 전에 네. 이제 상담하러 오셔서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잘못 알려져서 네.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상속세라는 게 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세금인데 네. 돌아가시고 난 상황에서는 상속세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네.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상속세 폭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워낙 잘못 알려진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면 폭탄 맞는다라는 네. 사례를 5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망 전에 병원비나 간병비는 누가 결제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고인께서 직접 결제하는 거, 고인 카드로 고인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는 것이 있을 네네. 것이고요. 그리고 상속인이 이제 편하니까 상속인이 대신 결제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인 카드로 고인께서 직접 결제를 하신다라고 하면 상속받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네. 당연히 상속세가 줄어드는데 큰 효과가 있고요. 근데 상속인이 대신 결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상속받을 상속재산은 그대로예요. 그냥 상속인의 재산이 줄어든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효과는 없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이라면 고인이 직접 결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간혹 가다가 나는 이제 고인이 낼 거를 대신 결제했을 뿐이다. 네네. 이거를 상속재산에서 차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쵸. 물론 뭐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긴 하다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상속재산에서 차감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병원비나 간병비가 발생하면 고인 카드로 직접 결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망 전에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는 게 좋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또 미리 처분해서 현금으로 상속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냥 처분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가지 선택지에서 어떤 게 좋을지. 이게 보통은 부동산 같은 게 잘 안 팔리니까 네, 이제 네.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화를 먼저 해놓으면 네. 자식들한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에 네. 사망 전에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는 게 좋다라고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네.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처분 시점에 한 번 더 내고 네. 그 다음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았을 텐데 네. 그 현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게 내는 되어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예. 양도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니까 이중으로 부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채로 상속을 한다 그러면 네. 이제 상속세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동산을 상속받자마자 팔아도 양도세가 따로 없죠.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세금만 봤을 때는 상속세만 부담하는 게 네. 양도세, 상속세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부동산 처분하지 않고 네.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네. 네, 양도 차익이 크지 않아서 양도세가 많이 안 나온다거나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양도세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미리 처분해서 현금으로 상속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가급적 이제 부동산인 상태로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로는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해버리면 어떨까 네.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사망 전에 아무래도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네. 상속세를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사망 후에 상속으로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미리 줘봐야 네네.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상속재산 똑같아지거든요. 네, 오히려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증여를 하는 거는 원래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할 때 좀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망 전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면 미리 주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망 전에 미리 증여를 한다면 네. 돌아가시기 10년 이전에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건강하실 때 하면은 효과가 좋지만 네. 너무 사망에 임박한 상황에서는 굳이 미리 주는 게 큰 효과가 효과는 없다. 없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망 전에 현금을 몰래 이렇게 많이 뽑아두면 상속세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엄청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망 전에 현금을 몰래 뽑아두는 거랑 그냥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거랑 뭐가 더 유리할까요, 이거는? 이제 사망 전에 현금을 몰래 뽑아두면 네. 상속세를 피할 수 있냐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게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2억 원 네. 이상 출금하거나 네.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인출을 하면 네. 이건 상속인이 가져갔다고 추정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전에 몰래 현금을 뽑아두기보다는 네. 이제 금융재산을 상속받으면 네. 적법하게 2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망 전에 현금 몰래 뽑아두고 마음 졸이기보다는 예. 그냥 금융재산으로 상속받아서 네. 적법하게 20% 공제 받는 게 좀 네.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수 있잖아요. 네. 이 빌린 돈을 사망하실 때까지 상환하지 않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사망 전에 빌린 돈을 갚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는 고인 입장에서는 채권입니다. 네. 즉 이제 고인께서는 돈을 받으실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 재산에 해당을 하지요. 네, 그리고 돌아가시 전까지 빌린 돈을 갚아버리면 네. 이게 또 고인 입장에서는 금융재산이 되잖아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둘 다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전에 빌린 돈을 갚아버리면 금융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하다 보니 아무래도 빌린 돈은 미리 상환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이 상환한 금액의 20%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빌린 돈이 있으면 상환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사망 전 주의하셔야 할 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번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잘못된 의사결정 하지 마시고 상속세 폭탄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